자, 오늘이 삼각함수 나갈 거예요. 삼각함수 몇 페이지냐면 124쪽부터 볼게요. 124쪽. 자, 124쪽입니다. 우리 앞에서 여기 6단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저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지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로그를 배웠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웠었죠. 사실 지수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거를 확장시킨 거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지수를 확장시켜서 로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확장시킨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함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방정식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부등식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그래프도 그려봤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이동을 시켜봤고 그 다음에 대칭도 시켜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부터는 새로운 함수를 배워요. 새로운 함수, 삼각함수를 배워요. 삼각함수. 자, 이 삼각함수는 완전 새롭다기보다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뭘 확장시킨 거냐면 삼각 B라는 아이를 확장시켜서 함수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우리 지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확장시켜서 지수 함수 만든 것처럼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역함수를 만들어서 로그 함수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삼각 B를 확장시켜서 삼각 함수를 그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수하고 로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마무시하게 큰 수나 어마무시하게 작은 수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려서 얘는 사실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라고 했었어요. 되죠? 근데 이 삼각비도 마찬가지야. 이 삼각비나 삼각함수도 이런 반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 성질들 때문에 어디서 쓰인다? 얘도 과학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이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함수라고 하시면 사실 이 삼각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전초 과정을 지금 막 해보자는 거지. 뜻이란지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전부 다 배울 거예요, 오늘. 자, 가십시다. 이제 삼각함수의 뜻 쭉 넘어가셔서 지금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일반각 용어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여기가 아마 이 삼각함수의 뜻 요 정도까지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보셔야 돼요. 일반각 그러면 여기 아래 있는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 보시죠. 이게 전부 다 한자어라서 겁내 짜증나요. 자, 시초선이라고 하시면 얘 진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자, 동경. 동경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요. 동경이 뭘까요? 얘가 각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원래 각이라고 하시면 얘 각의 제대로 된 정의가 뭘까요? 각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두 반직선이 이루는 것, 이루는 도형을 저희는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됐죠?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정확한 정의를. 근데 이 두 개의 반직선 중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하나를 기준으로 둘 거야.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둬도 되고 요걸 기준으로 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초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시초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편의상 이거를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로줄처럼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 각이란 게 벌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 하나의 또 다른 반직선을 저희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죠?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요 도형, 요것을 저희는 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얼마나 얘가 움직였냐 이거를 얘기할 건데, 얼마나 움직였냐를 얘기할 건데, 우리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게
원래는 얘가 한 45도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 45도. 우리는 45도가 뭔지 알잖아. 얼마만큼인지 대충 알잖아. 직각의 절반이고 이런 거잖아. 근데 왜 1, 2, 3, 4분면 기억나세요? 1, 2, 3, 4분면? 우리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디야? 여기가 기준이 되는 선이잖아. 왜 이걸 기준으로 둬요? 왜 이걸 기준으로 둘까? x의 양의 방향이니까 제일 간단하잖아. 그리고 양수가 제일 간단하잖아. 음수는 우리 다루기가 너무 좀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양일 때를 1, 4분면, 얘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어떤 방향으로 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였잖아. 이 4분면을 정할 때. 그래서 각도를 정할 때도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45도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돌리면 음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출발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시초선 기준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요곳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음의 방향 몇 도라고 얘기할까? 자, 이거는 일단 몇 도야? 이건 몇 도야? 360에서 전체가 이렇게 한 바퀴가 360이니까 45도를 빼서 얘가 315도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각도가 앞으로 45도만큼 갔다 해서 플러스 45도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요거는 뒤로 갔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315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죠? 얘가 뒤로 갔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시면 얘는 사실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15도만큼 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요 시초선 기준으로 항상.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지금 요 시초선 기준으로 요 45도와 마이너스 315도는 같은 동경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죠? 똑같잖아. 얘든 어쨌든 얘 그리기엔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나타내는 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한 번에 한번 나타내 보자고. 한 번에. 자, 그래서 그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을 저희는 따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를게요. 일반각, 일반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페이지에 있는 일반각을 한번 볼게요. 일반각.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조금 볼까요? 그림을. 여기 요만큼 요게 지금 시초선이고 얘가 지금 동경이야. 그래서 요거 용어는 나중에는 그런 게 있었지 이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시초선 기준으로 30도만큼 올라갔어.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한 바퀴를 빙글 돌고 이렇게 더 가도 어쨌든 동경이 30도로 나타내지는 거는 똑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하얀색 분필로 그린 게 몇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0도를 더 갔으니까 390도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옆에 거는 몇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고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동경은 동일해요. 그래서 얘가 360 곱하기 2, 720에다가 30도 더한 750이랑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 시키자는 거야. 규칙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각도는 30도라는 각도는 사실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30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왜? 얘는 몇 바퀴란 얘기야? n바퀴란 얘기잖아. n바퀴. 맞아요? n바퀴야. 한 바퀴 돌고 30도를 더 갖고 두 바퀴 돌고 30도를 더 갖고 이런 거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n이 0일 수도 있어요. 0이면 아예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360 플러스 30일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동경과 요 30도 플러스 30도의 동경하고는 완전하게 동일해요. 그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 여기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뒤로 330도만큼 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330도만큼 간 거지. 그러면 얘가 사실 30도만큼 간 거랑 똑같은 동경을 가지게 될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에이 30도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타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냥 이해하셔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생긴 동경을 나타내고 싶어 하면은 에이 왜 이렇게 유식하게 나타내 30도라고 나타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된다고.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저기 밑에, 저 밑에 확인 문제? 어딨니? 뭐지? 그래요? 여긴 왜 확인 문제가 이렇게 없어? 그러네요. 중간에 여기 중심 개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중심 개념 밑에 1100도래요. 1100도래. 그러면 얘가 360이 몇 번 들어가 있니를 본 거야. 그래서 360이 3번 들어갔고 20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실제 동경은 20도로 나타낼 거야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100도는 사실 360도를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3바퀴 돌고 20도만큼 더 갔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일반각을 나타낸다 라고 써 있는데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건데요. 자, 아까 그 기준 시초선이 보통은 여기 있는 아이라 했잖아. 얘가 시초선 0도를 나타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내졌어. 여기는 뭐 보통 한 100도 정도라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알파를 100도 정도라고 한번 해보시면 얘 동경이 2, 4분면 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게 2,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400도를 볼까요? 자, 40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얘는 360 한 바퀴 돌고 40도만큼 갔으니까 얘는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됐죠? 1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아. 자, 한번 더 볼까요? 얘가 마이너스 300도래. 마이너스 30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니?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아예 한 바퀴를 돌려. 강제로 돌려. 플러스 360 해버려.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얘가 60도가 되면서 얘는 60도, 즉 1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됐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만약에 90도야. 자, 90도면 얘는 그냥 1사분면, 2사분면 어느 사분면의 각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Y축 위에 있는 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뭐 1사분면, 2사분면 사이에 있는 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자, 이거는 그냥 표현의 차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갈까요? 다음 개념 3번을 보시면 방금 그 사분면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사실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 자, 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 30도하고 40도라고 얘기하자. 이런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동경이 있는데 위치 관계. 자, 1번이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반대 방향이 있어요. 얘가 180도 차이가 있는 거지. 자, 이런 게 있어요. X축의 대칭, Y축 대칭, Y는 X에 대해 대칭.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요것들 외우지 마시고 그림 그린 다음에 좀 익힌 다음에 이런 것들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동경이 일치한대. 자, 일치한다는 얘기는 한 바퀴 차이가 나는구나, 두 바퀴 차이가 나는구나, 10바퀴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아까 400도하고 그다음에 40도하고는 얘하고 얘는 동경이 똑같아요. 그쵸? 왜냐면 얘가 360 플러스 40이잖아. 그래서 얘는 동경이 어쨌든 40도가 나타내는 여기 1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36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빼면 40이랑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는 동경이 일치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얘 미지수 X각하고 Y각이 있으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두 개를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자, 두 개를 빼버려서 얘가 360의 배수면 얘는 동경이 일치하는 거라고. 됐죠? 빼면 자, 이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얘가 알파야. 이렇게 있는 게 알파. 그 다음에 요게 베타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 두 개를 뺐어. 두 개를 빼면 요만큼을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만 나올 거니까 360의 배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2번이요. 자, 2번부터는 시험 문제에 진짜 잘 나와요. 2번, 3번, 4번, 5번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잘 나와요. 교과서에서 엄청 있고 헷갈리니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러면 자,
하나의 동경이야. 이게 알파 동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만큼 일직선이야. 그래서 얘가 베타 동경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니? 물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큰 거에서 작은 거 각도를 서로 빼면 뭐가 남는 거야? 자, 요만큼에서 요만큼 뺐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남잖아. 그치? 뭐가 돼요? 180도가 돼버리죠. 그쵸? 180도가 돼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림을 조금 그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뒤에 있는 문제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뒤에 있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써있거든요. X축. 자, 그려볼게요. X축의 대칭인 거. 자, 얘가 알파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요만큼이 베타래.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알파가 요만큼이 몇이야? 요만큼이 몇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몇 도야? 알파도지. 맞아요? 요만큼이 알파도잖아, 알파도. 이렇게. 그래서 기준에서 베타만큼 가고 그 다음에 알파를 한 번 더 가면은 일직선이 되어 다시 제자리로 와요를 얘기하는 거야. 베타를 먼저 간 다음에 알파를 가면 다시 원상태 0도가 돼요. 근데 0도가 그냥 0도가 될지 아니면 360도가 될지 아니면 그냥 720도가 될지 이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360의 배수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따가 한 번 더 그림 그릴게요. 그림 그릴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4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그림 계속 그려야 돼. 계속 그려야 돼. Y축에 대해서래. 저는 이렇게 얘를 알파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알파인 거야. 알파. 이렇게 베타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봐. 베타를 갔어. 이렇게 가고 요만큼이 몇이라 했어? 아까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이랑 빨간색이랑 똑같은 게 이 하얀색이잖아. 알파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뭐가 되는 걸까? 얘가 베타를 가고 그 다음에 알파를 가면 이렇게 되잖아. 180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반각이 180도가 나올 거야 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180도가 나올지 아니면 360 플러스 180이 나올지 아니면 720 플러스 180이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일반각이 180도가 나올 거야 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일반각 180도가 나올 거야 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림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5번은 조금 이따가 조금 어려우니까 Y는 X 대칭은.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잠깐만 풀어볼게요. 자, 유형 1번으로 갈게요. 유형 1번. 이건 잘 해두셔야 돼요.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유형 1번.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400도는 몇이야? 40도잖아. 왜냐면 여기서 한 바퀴를 덜 갔더니 40도가 됐고 그 다음에 760도는 몇이야? 360을 한 번 뺐어. 그러면 400이잖아. 그럼 400은 40도랑 똑같으니까 얘 40도 맞죠? 이거.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아. 자, 여기서도 한 바퀴를 빼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더 돌렸어. 이렇게. 그랬더니 40도랑 똑같은 각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맞잖아. 그럼 여기서도 360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40도가 됐어. 근데 마이너스 40도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360도 돌렸더니 320도가 됐어요. 그러면 320도는 어디겠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20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서로 달라요. 여기서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얘가 지금 동경, 그 시초선이고, 그 다음에 얘가 동경이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 마이너스 40도에서도 요거는 그냥 여기서 뒤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40도만큼 갔다. 마이너스 40도라고 하셔도 되죠. 그래서 리을은 아니죠. 이렇게 지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분면의 각을 한번 볼게요. 4분면의 각. 2번은 별표를 와장창 칠게요. 솔직히 말해서 1번은 개 쉬운데, 자, 2번은 조금 그래요. 2번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유형이라서 좀 그래요. 이게 시험범위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시험범위 마지막이라서 좀 허투루 공부를 하신 분이 진짜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둘 거냐면 2, 3면의 각이래. 2, 3면의 각이래. 그래서 잘못 푸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 푸는 거. 2, 3면의 각이면 여기를 얘기했었어. 맞아. 여기였었어. 그치? 그치? 그런데 여기는 9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 사이에 있는 아이야. 맞아요? 잘못 푸는 거야, 지금. 근데 2분의 세타를 했으니까 양변 다 2로 나눴더니 뭐가 나오냐면 45도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몇 3편의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5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요 각이야. 여기 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1, 3면의 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요. 자, 이거는 꼭 주의하세요. 이게 아니 나 맞게 했는데 맞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있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2, 3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일반각 기준이야. 일반각 기준. 일반각이면 정말 일반적으로 나타낸 n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세타는 범위를 다시 설정해 주세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 등호 들어가는 거 아니다.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면 아까 90부터 180인 건 맞아. 근데 n 플러스 90 360 플러스 180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n 미안해.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2분의 세타를 정리를 하라니까 양변 다 2로 나눴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180n 플러스 45 180n 플러스 90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까 일반각 나타낼 때 n이 뭐가 된다 했어요? n이 정수. 그러니까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막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n에다가 직접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아까 n이 0일 때가 45도부터 시작해서 90도가 된 거라서 얘는 1, 3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n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을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을까?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 1을 집어넣으면 225도부터 시작해서 몇 도가 돼요? 270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몇 3면의 각이야? 3, 3면의 각인 거지. 그래서 3, 3면의 각이야 이렇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 답을 1, 3면 뿐만 아니라 3, 3면의 각도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됐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는 세타는 제 2, 3면에서 90도부터 180도 있는 각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360n 플러스 90부터 360n 플러스 180까지 있는 각이야 라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십니다. 됐죠? 이거는 이렇게 오답으로 내기 정말 쉬워요. 이렇게 다시 한번 계산하셔서 해주셔야 되십니다. 일반각으로. 자, 3번 잠깐 볼게요. 유형이요. 유형 3번. 자, 두 동형의 위치 관계요. 자, 이것도 별표 치고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좀 잘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유형으로 조금 자세하게 나오시죠. 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1, 2, 3, 4 있잖아. 뭐 5번도 하면 참 좋은데 일단은 1, 2, 3, 4만 뭐 대칭 요거까지만 그걸 머릿속에다가 좀 하고 익숙해지고 이렇게까지는 해야 된다고. 자, 여기 세타하고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뭘 찾으래? 그 세타의 각의 크기가 각각 다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아, 얘가 한 바퀴 차이건 딱 두 바퀴 차이건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 두 개를 빼. 아까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세타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7세타라는 거니까 두 개를 빼면 한 바퀴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근데 한 바퀴일지 두 바퀴일지 세 바퀴일지 모르는 거지. 자, 여기 6세타가 몇이라고? 360 곱하기 n 이런 꼴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항상 이런 거 있잖아. 단 이걸 써먹어야지. 단 뭐라고 나와있니? 6세타에 대한 범위도 나오겠네. 자, 6세타. 자, 여기 양변에 6을 곱하시면 0부터 시작해서 6세타. 그 다음에 여기 180 곱하기 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얘가 1080이네요. 여기 사이에 있는 한 바퀴짜리, 두 바퀴짜리, 세 바퀴짜리 이거를 다 찾아보라는 얘긴데 그러면 얘 6세타가 몇이 될 수 있어요? 여기 0부터 1080 사이에 있는 거 360이 될 수 있고 720이 될 수 있고 까지지. 그치? 얘가 한 바퀴, 얘가 두 바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세타를 찾으라고 했어요. 6세타를 찾는 게 아니라 세타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타는 양변 6으로 나누시면 60도가 되거나 혹은 120도가 되시거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세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죠? 요게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해서 두 개를 빼서 얘가 한 바퀴 차이네, 두 바퀴 차이네, n 바퀴 차이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세타의 범위를 이용해서, 6세타의 범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가 한 바퀴 차이네, 두 바퀴 차이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타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6세타가 360, 6세타가 720이라는 거 이용해서 세타를 다시 구한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자, 2번도 여기서 Y축 대칭이래요. 저는 항상 이런 문제들은 좀 그림을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편이에요. 자, Y축 대칭이라고 아까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가 지금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가 얘가 지금 5세타야. 됐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나을까요? 빼는 게 나을까요? 두 개를 더해보죠. 그러면 5세타를 가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가면 딱 특수각이 만들어지잖아. 180도. 자,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더했어. 5세타하고 세타를 더해서 6세타가 됐더니 6세타는 뭐냐면 180도를 이루어. 여기잖아. 이렇게 하는 요런 180도를 이루어. 이렇게를 얘기했잖아. 근데 한 바퀴 돌고 180도일지 두 바퀴 돌고 180도일지 이건 모르니까.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해 주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단 90도부터 180도라는 거 요 세타를 이용해서. 됐나요? 네, 세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번에 여기를 양변 6으로 나눠서 세타는 60n 플러스 30 이렇게 넣으실게요. 자, 넣으실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90부터 시작해서 여기 60n 플러스 30 180 양변 30을 뺄게요. 그러면 60부터 시작해서 150
그러면 60으로 또 나눌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시작해서 3, 2, 3, 5 이렇게 됐죠? 그러면 n은 어떤 정수가 돼요? n은 2라는 정수가 될 수밖에 없죠? 1은 안 되고 2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n이 2인 거니까 n이 2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120 플러스 30 그래서 150도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자, 힌트. 여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나오시려면 우리 특이한 동경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6세타, 세타, 7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동경들을 합하거나 혹은 빼서 뭘 만드시면 돼요? 특수각을 만드시면 돼요. 특수각. 더하거나 빼서 특수각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한 이유, 자 2번도 그림을 그리라고 한 이유가 외우기 귀찮잖아. 외우면 너무 나중에 헷갈려. 나중에 수능 볼 때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아까 보라색 세타,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5세타인데 얘를 더할까 뺄까 하고 물어본 거지. 특수각 만들려면 봐봐. 5세타에서 세타를 빼잖아. 자 5세타에서 세타를 뺐어.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잖아. 요만큼밖에 안 남잖아. 이건 특수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근데 5세타에서 세타만큼 더 가. 이렇게 가. 그러면 얘는 이만큼을 갔으니까 특수각 180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특수각 180도이 이렇게를 이용하시면 돼요. 180도, 0도, 360도 이런 것들이 다 특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할까요? 하나만 더. 343번 한 번만 연습하시고 좀 보죠. 자, 여기 세타가 있고 4세타가 있어요. 그러면 동경이 일직선 위인데 방향이 반대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계의 반을 이렇게 엇갈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조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시고 세타 헷갈리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요만큼이 몇이야? 세타라고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라고 했으니까 여기 4세타는 뭐냐면 요만큼이 4세타인 거야. 4세타. 자, 그러면 얘를 더할까 뺄까? 더할까 뺄까? 빼요. 얘가 세타인 거야. 얘가 세타 아니야? 얘가 세타인 거야. 그래서 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 두 개를 빼요. 그러면 4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세타가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치 뭐처럼 보여요? 요만큼처럼 보여요. 그죠? 4세타에서 세타만큼 덜 갔으니까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180도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사실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그럼 다시 3으로 다 나눌게요.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120n 플러스 60.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자, 180부터 시작해서 몇이야? 360까지 누구를? 세타가 120n 플러스 60. 60은 양변 뺄까요? 300. 그러면 120으로 나눌까요? 몇이야? 이렇게 2.5네. 그러면 n은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니까 n은 몇일 수밖에 없어요? n은 2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세타의 값이 나오시죠. 240에 600 더했으니까 300이 나오시죠. 60 더했으니까 300도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세타가 한 개 이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범위가 1부터 5까지라고 하면 n은 뭐 2, 3, 4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n이 여러 개가 나오면 세타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자, y는 x 대칭을 조금만 볼게요. y는 x 대칭을. 자, 앞으로 살짝이 넘어오셔서 126쪽에 있는 아까 좀 놓고 온 y는 x 대칭. 자,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충 어떤 문제인지 감이 좀 오셔야 돼요. 동경 360도가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까지. 자, 여전히 우리는 1, 2, 3, 4에서 했었던 요 합이나 차를 이용해서 특수각 만들기를 그대로 5번에다 적용을 할 거야.
자,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2차 주차 이렇게 써 있는데, 자, y는 x 대칭도 이렇게 그리고, 하나를 저는 이렇게 그려요. 정은 조금 이렇게 하게. 이렇게. 그러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베타가 어떤 동경일까요? 베타가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런 동경이겠지. 그렇죠? 이렇게가 베타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할까 뺄까?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 더할까 뺄까? 더해요. 왜냐면 여기 방금 봤잖아. 여기 베타만큼 가고 그다음에 요만큼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알파잖아. 그래서 알파만큼 더 가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 나오냐면 이렇게 있는 90도를 만족하죠? 그죠? 근데 그게 한 바퀴 동 90도일지 두 바퀴 동 90도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360n 플러스 90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유제 풀 때 그 맨 밑에 있는 문제가 y는 x 대칭이었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냥 지금 제가 풀어드렸던 그 대표 문제 있었죠. 대표 문제도 한 번 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문제 세 문제씩 해서 전부 다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풀어드린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문제 다른 것들도 드려야 되니까.